자,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장 초반부터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대표님? 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도 너무나 좋았지만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젠슨항은 역시나 퍼포먼스를 참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랙의 수요가 또 한 번 엄청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고 그동안 발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문제화됐던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다라는 그 발언, 그리고 또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발언, 이런 미래에 대한 제시도 역시나도 해줬고요.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짐으로써 엔비디아가 받을 수 있는 피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피해갈 수 있는 발언들을 해줬고요. 역시 우리는 엄청나다, 위대하다. 에이직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는 듯이 좀 암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게 기술화가 현실화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와 그런 시장에서의 내포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외에 뒷받침되는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딥시크가 출연하고 나서 처음으로의 성적표를 공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딥시크의 영향,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치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부분들의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매출도 잘 나왔고 그리고 성장도 좋았고요. 가이던스 또한 만족스럽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괜찮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의 주가는 또 빠지면서 마감이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본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급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이던스를 상회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에 칩 수요가 여전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38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90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놀랐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블랙의 수요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열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 발열에 따라서 출고가 지연이 된다, 혹은 이제 다시 AS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왔었는데요. 블랙의 수요는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건재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발언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계속해서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비싼 칩을 사실 사들일 수밖에 없는 회사는 그 워낙 좀 칩 가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요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그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지금 딥시크가 우리가 중국향 이제 관련돼서 H20이라고 해서 좀 저가형 그런 반도체가 또 이제 딥시크가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또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나 보더라고요. 물론 미국 쪽에서는 그거를 차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쪽으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요즘에는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가용 그리고 비싼 칩의 수요가 양쪽으로 계속해서 활발히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또 조정이 나와주고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의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관련한 기업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심택이라든지 이런 기판 관련주들 장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줬고 뭐 TLB라든지 CX의 관련주들, 기판주들 최근에 소켓 관련주들로 또 굉장히 좀 기대를 모았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쉬어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 모든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엔비디아가 시간의 분위기를 보니
생각보다 좀 안 좋다, 미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조들은 결국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느낄 수 있던 것은 AI 시장의 확장성과 여전히 견고한 수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호흡은 좀 길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전 반도체 섹터를 바라볼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반도체 sek터가 굉장히 한번 탄력이 붙으면 시원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국면에서 2차 전지처럼 가다가 꺾이고 이런 힘의 동력 자체를 살짝 잃어버린 그런 국면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강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예전의 흐름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눌렸을 때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지금 디램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쪽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좀 호흡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로 변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분기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엔비디아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6%까지도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해줬거든요. 지금 해외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 쪽에 관해서는 긴 호흡으로 좋은 주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게 또 국내 기업들을 바라볼 때도 적용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기업들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그 기업들을 또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시는 전략들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장비주들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왔잖아요. 번외로 이제 장비주들에 관한 탄력들은 계속 좀 이어질까요, 대표님? 저는 장비주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테크잉이라든지 DI라든지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한미 반도체 또 지금 뭐 ASMPT라든지 그리고 하나그룹, 하나비전 쪽에서 또 TC 장비를 또 개발 완료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ASMPT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넘어서는 또 그런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비 수요에 대한 이원화라든지 이런 독식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장비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좀 긴장하게 만드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즘 장비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장비 주문에 있어서 그거를 선반영해서 좀 기대 심리로 오르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회복이 먼저 선행이 좀 돼야지 더욱더 시원하게 장비주들을 움직일 수 있겠다. 오히려 최근 나온 소캠이라든지 아니면 CX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